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이점이 오든 안 오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그 진리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 또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저 강성태만큼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반드시 아셔야 될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꼼수 혹은 시험에서 찍는 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학과 실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서 찍는 법은 이미 몇 차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시험에서 수학 주관식 정답을 예측해서 맞췄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의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의 정답이 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논란이 되어서 제가 평가원에 사과글까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숱하게 경험했던 수능이라는 시험과 함께 정답에 대한 통계적 접근이었지만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전 세계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논문으로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시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조차도 잘못된 방법을 흔히 알려주고 계셨거든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시험 성적이 오르시는 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것은 비단 성적을 올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 강의는 공신닷컴에서 제세공과금 없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지만 제 유튜브 활동은 강의와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작하는 모든 영상들은 오늘도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에 대한 저희 존경과 응원입니다. 더불어 간단한 공지와 안내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문법입니다. 요즘 정말이지 충격적일 정도로 영문법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법이 안 되면 독해가 턱턱 막히고 회화가 되지 않습니다. 원어민 아이들은 문법이 없어도 영어를 잘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원어민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24시간 영어 환경이 아니라면 문법은 필수입니다. 예시로 10분짜리 공신닷컴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법은 꼭 잡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위해서요. 그리고 공신 에너지바입니다. 물론 제가 모델이긴 하지만 모델료를 전부 기부했기 때문에 제가 애써 홍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또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바 하나에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타우린과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아르기닌이 영양제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찍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인 KBS 퀴즈 프로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을 골랐는데 정말 고민 끝에 골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MC분께서 혹시 확실하냐? 이 답을 바꿀 생각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쯤은 이렇게 떠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이지 다른 게 정답인 것 같았어요. 이것을 그대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시험인데 정말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골랐던 그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한쪽이 더 맞는지 정말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100점을 맞을 정도로 쉬운 시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은 거의 매 시험에서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었나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원래 답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심지어 공부법 책들에서조차 원래 답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베런스 출판사라고 하면은 프린스턴 리뷰 출판사와 함께 가장 유명한 참고서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EBS 문제집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참고서 출판사죠. 여기서 나온 GRE 교재가 있습니다. GRE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으로 치러야 되는 시험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라면
다들 GRE 공부를 하고 있죠. 이 GRE 교재 중에 어떻게 GRE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공부법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가 그 문구를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Exercise great caution if you decide to change an answer. Experience indicates that many students who change answer change to the wrong answer.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예 영어 원문을 읽어드렸는데요. 해석하면 답을 고칠 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답을 고쳤던 학생들의 대부분이 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원래 답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저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참고서조차도요. 처음 선택한 답이 결국 정답이다. 이 말 정말 믿을만 한 걸까요? 이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 논문 또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읽어드리면 Staying with initial answers on objective tests. Is it a myth? 자, 이런 논문인데요. 제목 자체가 한국어로 무슨 뜻이죠? 객관식 시험에서 초기 답안을 고수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믿음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연구는 무려 33개의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저자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교수진들과 그리고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교수진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학생들이 처음 골랐던 답을 바꿨을 때 무려 57.8%가 오답에서 정답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뀌는 경우는 단 20.2%에 불과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답을 바꿨을 때 그것이 정답으로 바뀔 확률은요. 오답으로 바뀔 확률보다 무려 2.5배 정도 높았습니다.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 점수가 올랐느냐 아니냐로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시험에서 문제마다 배점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답을 바꾼 학생 중에 67.5%가 실제로 점수가 상승했고요. 단 15%만이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14%는 점수 변화가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답을 바꿀 때 점수가 오를 가능성은 바꾸지 않았을 때보다 약 4.5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무려 33개의 연구에서 한 개의 예외도 없이 처음 답보다 나중 답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부모님들, 심지어 앞에서 보여드린 공부법 책들조차도 처음 답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헷갈리는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답을 골라야 될 그럴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답을 바꾸면 점수가 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어요. 33개의 연구마다 다르긴 한데 적게는 약 68%에서 많게는 100%의 학생들이 답을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3개 연구가 각각 다른 상황, 장소, 학교에서 측정이 된 것인데 100%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 학생들의 전체가 안 바꾸는 게 낫다고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에게도 조사를 했어요. 텍사스 A&M 대학교 교수님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교수님들 중에 55.2%가 답을 바꾸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조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 중에 32.7%의 교수님들은 매우 강력하게 학생들에게 거의 답을 바꾸게 되면은 너희들은 틀린다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도를 하셨습니다. 반대로 답을 바꾸면 점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고 계신 교수님들은 겨우 15.5%에 불과했습니다. 자, 제가 더 최신 연구를 또 찾아봤어요. 시험 스타일이나 시험 치러지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시대가 변할수록. 이것은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크로커 교수와 스탠포드 대학 교수진들이 2000년대 들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것도 제목 그냥 읽어드릴게요. Counterfactual Thinking and the First Instinct Fallacy. 제가 영어를 또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영어 제목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간중간에 강성태 영단어에서 배운 단어들을 복습 차원에서 잠깐씩 설명드릴 기회가 있거든요. 첫 단어 counterfactual. 여기서 counter는 반대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이죠. counter attack 하면은 반격이란 뜻이잖아요. 반대로 공격하는 거. factual은 fact의 형용사형을 만들어주는 어원이 붙어서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unterfactual. 이것은 반사실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allacy는 오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false와 같은 어원입니다. true or false 이렇게 하잖아요. false는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fallacy와 false 발음이 비슷한데 fallacy는 즉 틀린 것, 오류란 뜻입니다. 그래서 논문 이름은요. 반사실적 사고와 첫 본능의 오류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려 1561명의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개 문제에서 답이 변경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학생들은 총 3291개 문항에서 답을 교체했습니다. 이 중 무려 51%가 정답이었어요. 바꾼 답에서 오답은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3%는 처음 답과 바꾼 답 둘 다 틀린 경우입니다. 엉뚱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도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헷갈릴 때 처음 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답을 고치는 게 맞출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실제 점수가 어떻게 되었나 분석을 해봐도 시험에서 답을 변경한 학생의 54%가 점수 상승 효과를 봤고요. 19%만이 점수가 깎였어요. 27%는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해보면 답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믿는 학생은 고작 16%였습니다. 무려 75%, 놀라지 마세요. 75%의 학생이 처음 게 정답일 거라고 답변을 했던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손실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미 1979년에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발표한 행동경제학 연구가 있어요. 이게 매우 유명한 이론인데요. 투자를 해서 1억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1억을 벌었어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두 가지지만 감정의 크기로 봤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잃을 때입니다. 동일한 가치일 때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해 약 2.25배 더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즉 시험에서도 이 심리가 똑같이 적용되죠. 혹시 내가 답을 바꿨다가 틀리면 어쩌지 하는 그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2.25배 더 크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처음 답을 대부분은 못 바꿔요. 나중 답이 정답이 될 확률이 연구 결과 2.5배가 높아도요. 뿐만 아니라 꿈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안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요.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주식 투자조차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이론입니다. 게다가 지금 팔아버리면 그 즉시 손실이 나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그 시점부터 냉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게다가 시험에서 답을 바꿔서 틀린 경우가 생기면 그때 그걸 바꾸지 말걸 이런 후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경험이 뇌리에 그냥 박혀요. 반면 헷갈리는 상황에서 처음 답을 안 고쳐서 틀리는 경우는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후회할 것도 사실은 없죠. 후회 강도가 낮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바꾼 답이 성적을 올려줄 확률이 4.5배 정도 높은데도 모두가 처음 답을 유지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떨어진 경우랑 굳이 그걸 갈아타서 떨어진 경우랑 뭐가 더 뼈 아프고 기억에 남나요? 당연히 애써서 바꿔서 잃은 경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선택은 우리 뇌에 강한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처음 정한 것이 더 맞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키워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답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대신 정말 하기 싫어도 그냥 기존 선택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앞서 본 일리노이 대학 논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의 원인을 후회와 기억 편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퀴즈를 맞췄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다행히도 그때 제가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었던 찬스가 있었습니다. 아끼고 아꼈던 그 찬스를 이때다 하고 제가 빡 썼죠. 이 찬스가 뭐냐면 이 찬스 쓰게 되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퀴즈 프로는 연예인 한 명이 출연하고 일반인 100명이 같이 출연해서 동시에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였거든요. 제 자신이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일반인 분들이 100명이 제 앞에 계셨어요. 이 찬스가 뭐였냐면 찬스를 쓰게 되면은 그 100명의 분들 중에 불이 들어오는 분께 조언을 얻고 이제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제가 누구한테 듣게 됐냐면요. 무려 멘사 회원이신 분께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스튜어디스이신 분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이미 제가 처음으로 골랐던 그 답을 정답으로 체크하셨던 상황이었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정확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보니까 처음 찍었던 것이 정답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저는 두 가지 답을 놓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정답일 것 같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을 거면 사실 찬스를 쓴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조언을 따라서 제가 처음 찍었던 그 답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기 있게 빡 골랐는데 틀려버렸어요. 얄짤없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찬스가, 이런 찬스가 다 있나요? 저를 죽이는 찬스였어요. 제가 그 상금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그거 받으면 제가 뭐 하겠다고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냐면, 여러분 각자 기부할 수 있도록 전부 나눠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제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적은 액수라도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경험을 가지시면 훨씬 좋잖아요. 어쨌든 아쉽게 실패했죠.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사실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멘토링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제 경험적으로도요. 선생님들께서 처음 답을 계속 유지하라, 이 말씀 때문에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정답인 것 같은 답이 새롭게 떠올랐는데도 이게 두렵고 쫄아서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런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연구가 그렇게 틀린 연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결과가 같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꼭 드릴게요. 무조건 새로운 답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셔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객관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보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누가 처음 답으로 계속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실력을 믿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어디서 들었던 그 내용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답을 고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안 헷갈릴 정도로 확실하게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찍기 비법만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살면서 꼭 필요한 올바른 판단법, 그리고 현명한 의사결정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시험만을 위한 공부법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물론 시험에 도움이 되지만 공부법은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수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는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진로나 직업 꿈을 정할 때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해서 손실나는 것을 훨씬 더 크게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처음 자기가 고른 직업이나 진로, 그 선택, 그 답을 그냥 고수해요. 사실 그 도전이 2배 이상 나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손실 회피 경향, 그리고 후회와 기억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거의 무조건 마이너스가 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에 내가 용기가 없었나? 난 왜 이렇게 많이 두려워할까? 무조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깨닫게 되셨으니까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뭘 도전을 해. 새로운 직업, 새로운 꿈, 새로운 시험. 그랬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거 너무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불 속에만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청년분들이 그렇고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능을 썩히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가장 많은 잠재력을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보시면 되는지 아세요? 공동묘지를 가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와 능력과 재능과 열정이 거기에 잠들어 있나요? 한번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요. 여러분은 부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라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즉 수많은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지는 않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절대적인 원리는 존재합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나 별의 움직임, 우리 인체의 신비까지도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죠. 이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이런 원리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공유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친구, 형제, 가족, 사랑하는 분들과요. 제 영혼과 신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